반갑습니다. 네. 처음 인사드립니다. 매트라이프의 김지훈 부지점장입니다. 네. 맨날 소개하는 저희 사업단 장표고요. 매트라이프에서 교육을 자주 오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제 사업단에서 하는 교육은 많지가 않았죠. 계속 이제 저희 이노베이션 교육이 계속 들어와서 뭐 약관 강의도 좀 드리고 뭐 달러 중심 얘기도 드리고 이렇게 상품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드렸는데 저희 이제 사업단에서는 저렇게 4명 얼굴 딱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리더스 금융판매 교육을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일즈를 하시는데 필요한 팁 이런 것들은 다 요 사업단 매니저들이 가지고서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심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유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 연락은 다 저희가 보내드리게 돼요. 그래서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상품을 설계를 하고 고객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 이게 계약이 될런지 안 될런지 좀 애매한 경우들 있으시죠. 예를 들자면 사람이 아팠어. 혹은 돈을 잘 못 벌어. 내지는 증빙이 잘 안 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회사 이미 계약이 워낙 많아. 이런 경우들은 심사를 받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건데 그럴 땐 저희 사업단 매니저하고는 대화를 하셔야 돼요. 예, 매트라이프는 사업단 매니저들이 딱 중간에 서서 일선에서 뛰시는 분들하고 매트라이프하고의 딱 소통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단 매니저들이. 여기 오는 그 이노베이션 교육들은 교육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 센터에서 교육을 해드리다 보니까 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는 있어도 업무에 도움을 드리는 데는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 4사람 특히나 부지점장 2사람은 필드에서 이제 오후에는 그 영업상 조인웍도 같이 가드려요. 동행이 필요하신 경우는 금액이 좀 커진다 하면 같이도 나가드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업무를 하시는데 더 필요한 건 여기 있는 전화번호가 될 거다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좀 금액이 커지면 이제 법인권 같은 경우 케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업자를 만나야 된다, 세금 얘기를 좀 해야 된다 이러면 조금 더 이야기를 풀어드릴 만한 꼭지가 조금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매트라이프에서 영업을 8년을 했어요. 8년을 하고 지금 여기 GA에 온 지 2년이 됐으니까 근 10년째 매트라이프 밥만 먹고 있으니 대충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회사는 좀 잘 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 뭔가 답이 안 나온다, 매트는 혹시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게 있으면 연락을 꼭 주셔라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일을 하시는데 설계 매니저가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빨간색 전화번호 밑에 설계 지원 매니저라고 써있는 저 사람하고 통화를 하시면 고객 등록 절차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대신해 드릴 수는 없어요. 고객 등록을 할 때 사인이 들어가는 부분은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절차를 알려드린다든지 아니면 고객 등록이 끝나 있으면 설계를 짜거나 혹은 가상 설계 정도만 팩스로 보내줘, 뭐 금액만 좀 알려주세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 설계 매니저 전화번호 정도도 알고 계시면 좀 업무하시는데 편할 것 같다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립니다. 자, 그 매트라이프는 기본적으로 변액하고 달러 상품을 딱 파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매출 100으로 보면 변액 연금 한 20%, 변액 종신 및 변액 보장성 40%, 달러 종신 40% 이렇게 들어갑니다. 상품이 연금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금, 변액 연금 상품 하나로 20% 매출을 하고 있고 달러 종신 상품 하나로 40%를 하고 있다. 나머지는 변액 종신류나 변액 보장성으로 40% 맞춰지고 있는데 이번 4월 달에 변경이 되면서 제일 크게 이슈가 있었던 건 2가지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헬스케어의 제일 큰 변화. 매트라이프가 헬스케어로 이제 조금 다른 회사와의 차별점을 명확히 가지고 가고 싶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딱 방점이 찍혀 있는데 그 얘기를 할 때 달러 중심 보험에 조금 더 특화돼서 이야기 드릴 만한 꼭지들이 생겼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헬스케어다. 두 번째는 변액보험에서 달러 펀드가 새로 생겼다라는 점이 두 번째로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다가 다른 회사 변액보험을 만나실 수도 있고요. 매트라이프에 예전에 가입을 했던 매트라이프 변액보험을 만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매트라이프는 변액 종신보다도 변액 저축성이나 변액 연금을 워낙 많이 팔아놓은 회사라서 다니시다 보면 꽤 많이 만나실 수 있는데 그때 펀드 변경이나 펀드를 조금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오늘 소개를 드릴 겁니다. 네, 뭐
제목줄로만 따서 얘기를 하니까 되게 뭐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내용 길지 않아요. 오늘 교육 길지 않으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헬스케어가 제일 많이 바뀌다 보니까 헬스케어 얘기를 드릴 건데 달러 중심 보험을 기본적으로 깔고 거기서 헬스케어를 어떻게 컨셉으로 녹일 것이냐 이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요 상품 변화에서는 달러에 추가된 내용들 그리고 변액 펀드가 달러 펀드가 들어오면서 어떤 상황이 새로 전개가 되고 있는가 이 소개를 드릴 거고요. 3번에 저 비변액 신상품 출시됐다 뭐 편리해진 기능이 있다 요거는 오늘 아예 교육 내용에서 제외가 됩니다. 실제로 상품을 파는 데 있어서 1, 2번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 힘을 낼 수가 있어서 해보시고 매트 것도 좀 괜찮은데 다른 건 뭐가 있지? 이런 경우는 3, 4번도 제가 이제 전화 문의 주시면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다른 회사 상품과 좀 비교 우위가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실 때 문의를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달러 중심 보험 얘기를 할 거고요. 유병자 특별인수라는 게 일단 제일 큰 특징으로 작용을 합니다.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유병자 특별인수라 해서 저희가 이제 암 진단일로부터 3년 혹은 급성 심근경색, 뇌출혈, 뇌졸중, 신부전, 뭐 협심증 등등등 가입이 좀 어렵다 하는 일반 종신에서는 어렵다 하는 그 질환들에 대해서 주계약 5만 달러까지는 계약을 인수를 합니다. 이제 특별인수라고 해서 일정한 조건 내에만 들어오시면 계약을 일반 종신임에도 불구하고 받고 있고, 자, 헬스케어 서비스가 주계약 기준으로 5천만 원, 달러 종신에서는 5만 달러 이렇게 합산으로만 들어가시면 헬스케어 서비스가 이제 탑재가 됩니다. 설명을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저희 워낙 교육이 자주 오고 있어서 헬스케어 들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은 헬스케어에서 좀 특이하게 얘기를 할 만한 것들을 같이 녹여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세 번째로는 13대 납입 면제라 해서 월납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특약이 새로 생겼습니다. 달러 보험은 컨셉에서 제일 중요한 점이 유지하고 가다 보면 언젠가 한 번은 당신에게 기회가 옵니다. 이런 컨셉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특별하게 납입 면제 특약이 조금 더 힘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아래 네 번째 무보증형 수당이 좀 올라가고 보험료가 내려왔습니다 라고 해서 공지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소개 정도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달러 중심 보험 일단 상품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월납 보험료가 달러로 돼 있고 사망보장금도 달러로 돼 있다. 요게 이제 특징이어서 원화로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내면 보험료가 환전이 돼서 돈이 들어갑니다. 요게 좀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 원화 상품 대비 합리적인 보험료라고 써 있는 건 보험료를 만들 때 예정 이율을 3%를 쓰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싸게 나온다. 이렇게 소개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보험들 1억짜리를 가입을 한다. 아니, 월납 보험료 100만 원짜리를 설계를 했다라고 하면 똑같은 사망보장금을 달러 중심으로 가지고 오시면 한 95만 원, 96만 원 요 정도 수준으로 약간 저렴하게 실제로 나옵니다. 4, 5%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보증형 3% 최저 보증을 하는 설계를 했을 때 그렇게 되고, 최저 보증이 없는 무보증형까지 내려오게 되면 우리나라 상품에서는 한 100만 원, 달러 보증형에서는 한 95만 원, 실제로 무보증형으로 왔을 땐 90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 80만 원 후반대의 보험료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서 우리나라 보험 대비 13에서 15% 정도는 이렇게 깎이는 수준이 나올 거다. 요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효과가 효율이 좋다. 이렇게 소개를 좀 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이제 추가 납입은 바로 다음 달부터 계약하시면 되고, 중도 인출은 계약을 하시면 만 2년이 지났을 때부터 중도 인출 기능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뭐 5만 달러 이상 했을 때 헬스케어가 붙는데 구간이 세 가지로 나눠져서 5만 달러, 10만 달러, 20만 달러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고 있고요. 5만 달러 넘어가면 개인형 서비스, 10만 달러, 1억이 넘어가면 패밀리 서비스라고 해서 직계 좀비속 확대해서 큰 병원 예약 서비스나 뭐 안내 서비스, 뭐 우대 서비스 일부 이렇게 적용을 받으시게 되고, 2억이 넘어가면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해서 해외 의료 서비스가 일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통역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병원에 소개를 받는다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2억짜리엔 들어가 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병자 가입이 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3년이 넘어가면 이라고 써있죠. 치료 종결이나 진단이 된 후 3년 경과 이렇게 돼 있고요.
일반 암 기준으로 제일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암이 걸렸는데 1기였다. 그래서 수술은 그래도 복강경으로 수술을 할 정도였다. 간단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뭐 그게 좀 부위가 어려우면 개복을 하긴 하죠. 해서 수술을 하시고 나면 항암 치료 없이 그냥 사실상 완치 종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기여도 1기인 경우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서요. 그렇게 되면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는 데까지 한 2, 3주 정도 걸리거든요. 한 3주 정도 하고 나면 그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삭감 5년 적용을 받아서 계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5만 달러까지, 주계약 5천만 원까지 일반 종신인데 계약을 하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소견서나 의적 서류는 따로 안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할증이 없어요. 그냥 보험료를 더 내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삭감을 처리를 하면 5년 안에 사망 시에는 5만 달러까지는 못 드리고 일부 좀 적게 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거만 서류 확인 하나만 사인 받아 오시면 삭감으로 인수를 하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심부전, 판막질환, 심막염, 협심증, 관상동맥 질환 이런 것들 써 있죠. 이거 원래 심부전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일반 보험이 아예 가입이 안 돼요. 일반 보험 가입 안 되는데 이게 있어도 진단 받으신 지 3년 넘어가셨으면 계약을 5만 달러까지는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5만 달러를 계약을 하시면 헬스케어 서비스가 이제 제공이 됩니다. 라고 지금 써놨죠. 그래서 아프신 분인데 계약을 해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게끔 해드리고 있다. 자, 메트라이프 헬스케어 서비스를 봤더니 이번에 뭐가 제일 많이 바뀌었느냐? 주계약 금액의 합산으로 바뀌었다.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메트라이프에 있는 헬스케어는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정한 상품이 사망보장금이 얼마가 넘어가면 2억이 넘어가면 70세까지 이렇게 되는 데들이 있고요. 1억이 넘어가면 5년간, 7년간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매트는 어떻게 돼 있냐? 저 파란색 네모칸 왕창 있는 것들이 다 보장성 상품이에요. 그래서 암보험도 있고 정기보험도 있고 GI 종신 이런 것도 있어요. CI 같이 되는 건데 1기 암에도 진단금 나가게끔 하는 GI도 있고 간병보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주계약 보험료로 주계약 금액으로 5천만 원 넘어가면 헬스케어 서비스 기본형이 탑재가 된다. 이렇게 돼서 암보험 같은 경우는 주계약이 암 진단금일 거니까 암 진단금 일부 넣고 사망보장금 조금 넣고 이렇게 해서 맞추셔도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는다. 근데 그 헬스케어가 계약이 살아있는 내내 된다라는 점이 특징적이어서 종신보험이라 하시면 종신토록 혜택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면 정기보험 같은 경우는 80세까지만 정기보험을 짜놨다라고 하면 헬스케어는 80세까지 인정이 되는 거고, 종신보험으로 구간을 맞췄다라고 하면 종신으로 구간을 다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계약을 깨지만 않으시면 종신토록 서비스를 받게끔 된다. 1억이 넘어가면 패밀리, 2억이 넘어가면 프리미엄. 아래쪽에 보라색으로 써 있는 건 연금이고요. 연금은 월납보험료 100만 원이 돌파가 되면 스탠다드 서비스,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를 이렇게 보면 아래쪽에 스탠다드에서 5천만 원 써 있는 게 개인형 서비스예요. 거기서 제일 많이 써먹고 있는 건 이제 건강검진 결과 해석 서비스, 이거를 제일 많이 쓰고 계세요. 보통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직장에서 검진을 다 받으시는데, 검진 결과치 아무리 적어도 5장, 많으면 10장씩 나오는데 그 수치를 봐도 잘 모르죠. 일반적으로 모르고 그냥 특별한 거 없대, 주의하래, 술 그만 마시래, 이렇게 하고 다들 넘어가시는데, 그럴 게 아니라 전화해서 이 수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안 좋아졌고 이런 건 좀 관리를 해야 되며 뭘 주의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좀 판단해 받으려면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제일 인기가 좋다. 이렇게 서비스로 소개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인기가 제일 좋은 건 간호사 동행 서비스라고 해서 간호사를 6회까지 동행을 받아서 큰 병원 진료 받으실 때, 큰 병원에 검진을 받으실 때 쓰실 수 있게끔 6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 기본형에는. 그러면 내가 암을 진단을 받았다, 동네에서 받았다, 2차 병원에서 받았는데 삼성병원 가서 실제로 검진을 하고 수술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시 검사를 한번 받으셔야 돼요. 19가지에서 21가지쯤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검진을 날짜를 잘 택하면 아침 8시에 가서 저녁 6시까지 하루만 해도 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2, 3일에 걸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걸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굉장히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큰 병원 가면 일반 대학교 캠퍼스보다 복잡해요. 검사 받으려고 층도 막 넘어다녀야 되고 건물을 넘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디서 어딘지도 모르고, 그리고 복불복인 게 날짜 잘못 맞추면 사람 엄청 많이 기다려야 되고 이래요. 근데 가보신 분들은 아셔요. 근데 저 간호사 동행 서비스를 써서 그 검진을 받으러 가면 이 간호사분은 어떤 검사가 조영제가 들어가는지, 어떤 검사는 약을 먹고 해야 되는지 뭐 등등등을 다 아니까 사람이 없는 검사 항목들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임상으로 7년 이상 일을 했던 간호사만 동행 서비스를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대학병원 7년 이상이기 때문에 웬만한 간호사들보다도 많이 알겠죠, 당연히. 그래서 동행 서비스를 받고 나면 일단 그 검진을 받더라도 시간적으로 훨씬 더 세이브가 되고, 두 번째는 심적으로 안정이 되죠. 가족이 쫓아가도 9시간, 10시간씩 대학병원 못 쫓아다녀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 간호사분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이제 수속도 밟아드리고 중간에 필요하면 이제 이야기들도 해드리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도 불안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걸 좀 케어도 해드리고, 더군다나 1:1 전담 간호사로 그분이 아예 매칭이 되는 거라 그 검사가 끝나더라도 내가 어디가 몸이 안 좋다라고 해서 헬스케어에 전화를 딱 하면 그 간호사분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게끔 돼요. 그래서 보통 간호사 동행 서비스 한번 쓰시면 고객분들이 그것 때문에 헬스케어 서비스를 못 깨고 어떻게든 더 유지를 하시려는 경향이 있고요. 특이한 점이라 하면 간호사 동행을 한 번이라도 써보셨던 분은 두 번째, 세 번째 쓸 때 간호사 만나면 맨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맨날 똑같아요. 나 몇 번 남았어요? 라는 질문을 꼭 하신다는 거예요. 6번이라는 한계가 있으니까 아껴서 쓰게 된다고. 네, 그게 좋으니까. 그게 가족보다 나아서 그런 얘기를 드려요. 그게 5천만 원에 들어가 있다는 점이 특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회사에서는 그 정도 서비스는 VIP라 해서 2억 넘어가야 되고 이렇게 프리미엄으로 올라가 있는데 요게 스탠다드에 들어가 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고요. 패밀리 서비스 제가 말씀을 드렸죠. 1억이 넘어가면 직계 좀비속 혹은 배우자까지 확대가 됩니다. 달러 종신도 1억을 넘게 가입을 하시면, 10만 달러 넘게 가입을 하시면 저게 돼요. 직계 좀비속하고 배우자한테 뭘 해주느냐? 뭐 별건 안 해드려요. 건강검진 우대, 예약, 그리고 대학병원 우대, 예약, 뭐 진료 명의 안내, 뭐 궁금하면 문의하는 거, 이런 것들만 직계가족을 쓸 수 있게끔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게 뭐가 좋냐? 헬스케어의 예약 서비스는 뭐가 좋냐면 두 가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헬스케어 서비스를 쓰면 진료 예약을 들어가는데 고객이 그냥 전화를 하면 내가 2차 병원에서 1차 병원에서 검진을 뭘 받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초진이야, 전화를 하면. 그럼 예약이 들어가면 초진을 줄서기를 다 해가지고 이거를 또 지나가서 또 뒤에 재검, 재진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넘어갈 수가 있어요.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근데 이 헬스케어를 쓰면 혹시 그 전에 다니던 병원 있으세요? 거기서 뭐 진단받은 거 있으세요? 아, 그럼 그 자료 제가 제공동의 받아가지고 가져다가 대학병원에 넣을게요. 이렇게 해드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초진으로 줄을 안 서도 돼. 그럼 오래 안 기다려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 곡해하는 게 있는 게 헬스케어 서비스를 쓰면 무조건 앞으로 당겨준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당길 수 있으니까 당겨드리는 거예요. 자료가 있으면 그렇게 당길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병원에다 계속 전화를 해서 원래는 예약이 빠지는 칸으로 이렇게 조금씩 밀려서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대부분은 그걸 못하죠. 맨날 병원에 전화할 수도 없고. 근데 헬스케어 서비스에서는 전산으로 열어놓고 시스템 봐가면서 전화통화를 하는 거니까 빈칸이 있으면 혹시 땡겨서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여지들도 체크를 주기적으로 해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헬스케어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예약을, 병원 예약, 진료 예약, 수술 예약 이런 것들 날짜 땡기면 임의로 땡겨준다, 아는 교수님이 있어서 땡겨준다 하면 다 김영란법에 걸려요. 이제는 그 무상으로 무언가 제공을 했다 이렇게 걸리는 거라서 못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 형사처벌 대상이라서 이제는. 그래서 못 해주는데 헬스케어 있으면 요건 서비스가 그걸 해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직계 좀비속이라는 점에 포인트를 좀 두셔야 돼요. 제가 뒤쪽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 할아버지가 아프셔. 연세가 한 80세 중반쯤 되셨는데 병원에 가고 싶은데 보험도 제대로 없고 뭘 보험을 가입시켜서 헬스케어를 받으려 해도 쉽지가 않아. 나이가 너무 많아서요. 그러면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드님이나 며느님이나 뭐 이렇게 가입을 할 수도 있겠죠. 혹은 그것도 비싸. 보험료 너무 많이 내. 라고 하면 그 밑으로 한 번 더 내려오세요. 손주, 손녀. 중학생, 고등학생 있으면 거기다가 정기보험 1억짜리라도 밀어넣든 GI보험 1억짜리를 밀어넣든 달러로 1억을 넣든 하면 금액이 싸겠죠. 당연히 어리니까. 그렇게 되면 직계 좀비속이라 했잖아요. 예약 서비스 쓰고 싶을 때 할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손주한테 1억짜리를 가입을 시켜도 이게 된다는 거예요. 직계 가족으로 확대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저기 첫 번째 써놨죠. 손자나 손주, 손녀들 만 15세만 넘어가 있으면 정기보험 1억이라도 가입을 시켜서 서비스를 쓰세요.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저게 왜 파워가 있느냐? 가입을 하시면 신청서 쓰고 한 2주 정도 걸리면은 완전히 정상화돼서 헬스케어가 이제 돌기 시작을 해요. 돈 딱 뽑고 나서 헬스케어 신청서 들어오면 길면 열흘 정도 딱 걸리거든요. 그때부터 쓸 수 있고, 저는 저걸 왜 말씀드렸냐? 방금처럼 진짜 할아버지 편찮으셔. 헬스케어 바로 써야 돼. 근데 오래 기다릴 수는 없죠. 이런 경우. 근데 저것 때문에 일부러 또 종신을 막 1억짜리 하려니까 좀 부담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완전 컨셉이에요. 돈을 보고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느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여학생, 남학생이든 간에 사망보장금 1억, 정기보험 5년간 하는 것. 정기보험 5년만 혜택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 중학생이 고등학생, 대학생쯤 되겠죠. 5년 해봐야 1억 사망보장금 나갈 일이 없다고 보셔도 돼요. 회사에서도 리스크가 거의 없겠죠. 이거 5년짜리 정기보험 1억 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대충 따져도 중학생 1억 가입한다. 안 나와요, 그렇게 해서. 10,000원도 안 나와. 그 설계가 안 돼요, 그래서. 저장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5년짜리를 일시납으로 계약하시는 거예요. 정기보험 1억, 5년간 혜택 보는 것, 일시납. 월납이 아니죠. 일시납 한 방에 내는 거야. 한 방에 내면 보험료가 제가 중3짜리 만 15세 막 넘어간 여학생 5년짜리 설계해봤어요. 일시납 30만 원 나오거든요. 수당이 3,000원도 안 나와요. 그 수당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헬스케어 서비스를 써보세요로 이제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5년 동안 직계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쓰는 거야, 헬스케어를. 30만 원 한 번 내고 5년 동안 직계가족 다 써. 여기 의미가 있죠. 자, 왜 의미가 있냐? 헬스케어 서비스 직계 확대로 해가지고 예약 서비스 돈 내고 쓴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녹십자에서 하는 서비스니까 녹십자에 개인 자격으로는 가입을 안 받긴 해요. B2B 계약이 돼 있어야 돼. 그래도 돈 내고 쓰겠다라고 가정하면 한 달에 20만 원이에요. 한 달에. 원래 한 달에 20만 원. 1년이면 240이고요. 5년 받으시려면 1,200만 원 내야 되는 서비스인데 5년만 확정적으로 쓸게 하면 30만 원 일시납 가입 하나만 해놔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서비스를. 이거 왜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트가 헬스케어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4월부터 해놨기 때문에 하시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부모님, 내 배우자, 밑에 자녀 이렇게 직계로만, 위아래로 직계로만 된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피보험자는 이것저것 서비스를 많이 쓸 수 있는데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들은 우대 및 예약 정도만 쓸 수 있다는 점은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뭐 연장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걸로 많이 말씀을 하셔라 이렇게 됐고, 자 3번에 말씀드렸던 건 달러 종신에 특별 인수를 하면 5천만 원까지는 그 사람도 가입을 할 수 있으니까 당장 써먹을 수도 있더라.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를 드린 거고, 네 번째 사망에 대한 주계약만 되는 게 아니더라. 매트에 GI도 있고 암보험도 있고 뭐 등등등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섞어서라도 5천이든 1억이든 넘겨놓으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헬스케어로 많이 팔면 좋겠다 이렇게 했고, 자 이제 두 번째는 납입면제 특약이에요. 제가 1번, 2번 말씀드리고 이제 3번 납입면제 13대 해서 6대 질병, 4대 수술, 3가지 일상생활 장애, 치매 이런 것들이 걸렸을 때는 하나만 걸려도 납입보험료를 뒤에 다 내드리겠다라는 특약이에요. 자, 그래서 이 특약의 특징은 납입기간을 길게 설계할수록 보험료가 비싸져요. 보통은 납입기간이 길어지면 보험료가 싸지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납입기간이 길어지면 보험료가 더 비싸져요. 왜? 오늘 뭐가 터졌는데 10년 납이면 120번만 매트가 내주는 거고 20년 납이면 240번의 돈을 내줘야 되잖아요. 납기가 길어지면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약이. 그걸 좀 감안은 하고 계약을 하셔야 되고요. 요 특약을 할 때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가족력.
가족 중에 가족력이 있다 하면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안 할 이유가 없어. 사실은 월납보험료를 다 내주는 종신보험이잖아요. 월납을 다 내도 사망보장금이 더 나오잖아. 종신보험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든 저렇게든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입면제를 받을 확률이 높다면 무조건 넣어줘야 되는 게 맞죠.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더라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의미는 뒤에서 찾는 거예요. 자, 달러보험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원화를 내서 환전을 해가지고 네모칸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는 매트라이프로 돈을 넣어준다. 매트에서는 돈을 결국은 달러로 받아서 달러에 이자 붙여주고 달러로 준다예요. 빨간색 박스까지만 매트라이프가 보여주는 서류에 처음부터 끝이다 이렇게 되고, 가운데 제가 동그라미 쳐서 환전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환전은 고객이 하는 거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환전으로 이익이 남아야 고객이 더 가져갑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설명을 할 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를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뉴스에 나오는 환율이 내려가면 1,000원, 900원, 800원, 700원 내려가면 돈을 좀 더 내세요. 더 많이 사두는 거지, 쌀 때. 주식이랑 똑같죠. 가격 내려가니까 사는 것처럼 환율 내려오면 더 내시고, 환율이 오르면 1,5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올라가면 그때 중도인출을 하든 해지를 하든 돈을 꺼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경제 위기가 땅 터지면 IMF 때, 서브프라임 때 2,000원, 1,600원 이렇게 가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올라가면 낙전이 많이 발생해서 가져갈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경제 위기에도 돈이 되고, 가정 위기, 피보험자 사망했을 때 사망보장금 나갈 거니까 두 가지를 정확하게 케어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노리려니까 환율이 빵 터질 때까지는 잘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아파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못 내니까, 유지를 못 시키니까. 그래서 특약을 넣어놔가지고 혹시라도 암 조기 발견이라도 하면 뒤에 납기를 매트에서 해결해 주면서 환율이 올라갔을 때 깨세요. 이렇게 가는 컨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환율이 오르면 돈이 많이 남는 건 맞아. 환율이 2,000원 가면 1,000원에 내다가 2,000원 돼버리면 2배 오를 것이고 3,000원 되면 3배 오르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막 했더니 고객이 실제로 있던 사례예요. 월납보험료를 250을 받아 오셨어, 고객한테. 근데 이 고객 월급이 300이에요. 뭐야 이게,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설계사분한테 전화를 드렸어. 팀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고객이 죽었다 깨나도 250은 해야겠다 했대. 자기는 30만 원밖에 안 쓴다고.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전화를 드렸어. 고객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 고객이 이 달러중심보험 요거 설명을 듣기 전에 영화를 보셨어요. 뭘 봤을까요? 그렇죠. 대화가 안 되네요, 대화가. 자, 이거 주의하셔야 될 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게 되게 웃긴 게 1,000원에 열심히 내다가 2,000원 되면 2배 되는 거 맞죠? 유아인이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실제로 IMF 때 그렇게 번 사람 많아요. 자, 근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우리나라가 뭔가 병고가 생겼어. 경제위기가 왔어. 2,000원이든 3,000원이든 됐어. 이건 목돈이 되겠죠, 넣어놨으면. 근데 일단 종신이니까 사업비가 많이 빠지고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망보장금이 있는 종신이니까 그건 정확히 판단은 하셔야 돼. 근데 거기에 하나 더 있어. 뭐가 있냐? 1,000원이 3,000원이 될 만큼 환율이 빵 터지면 이게 목돈이 되긴 했는데 본인은 회사에서 잘렸잖아요. 이게 포인트거든. 환율이 2,000원 가던 IMF 때 100만 실업이었단 말이죠. 3,000원 가면 200만 실업일 거라는 거야. 인구는 그때보다 더 줄었고. 그럼 본인도 잘렸을 건데 이거 목돈 되면 뭐에다 쓸 거냐. 회사 잘리면 그만인 걸. 그 생각을 하셔야 돼. 그렇게 목돈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일부 목돈이 조금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일 뿐이지, 종신으로서의 기능이지 이걸 대박을 내겠다고 달러 환투기로 보고 가입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를 꼭 설명을 하셔야 돼요. 계약을 받으실 때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냥 일례로 방금 같은 그런 건은 어차피 심사팀에서 까요. 300번 원 사람 250만 원 종신 절대 안 받죠. 왜? 그 고객이 죽는 게 이득이거든. 1만 원씩 연봉 해봐야 3,600만 원인데 그 사람 결혼도 안 했어. 20대인데. 이 사람이 월납보험료 250만 원짜리면 사망보장금이 얼마가 들어갔겠어요? 7, 8억이 넘게 들어가요.
그럼 이 사람 연봉이 3천인데 죽으면 7억이 나온대. 그럼 죽는 게 낫잖아.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못 받는 거예요. 월급이 어느 정도 있으면, 소득이 어느 정도 돼야만 큰 계약을 받을 수 있는 게 그런 이유다. 이것도 좀 참고적으로 알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환급률 설명을 할 때 표를 조금 이제 주의 깊게 보시면 매트에서 빨간색 네모칸 쳐진 것만 혜택으로 말씀을 드린다 했죠. 네모칸 기준으로 상품 설명서에 이렇게 해지환급표가 찍혀 나오는 거예요. 위에 맨 제목줄에 보시면 추가 납입 1배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0% 추가 납입한 거고 10년 납 설계를 제가 짜았어요. 그랬더니 10년 차에 해지환금 97.7%라고 이렇게 찍혀 나와요. 종이 상에. 이자가 3%고 보증이 공시율이 3.45%인 것 치고는 좀 숫자가 낮은 편이긴 해요. 근데 저걸 이제 설명을 할 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시면 평균 1,100원이라고 조금 끝에 써 있죠. 평균 1,100원은 어디서 나오는 숫자면 고객이 환율에 맞춰갖고 돈을 계속 넣게 되죠. 월납보험료가 100달러였으면 환전을 매달 해서 돈을 냈기 때문에 10만 원 냈다가 12만 원 냈다가 9만 8천 원 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낸단 말이죠. 원화 고정을 했더라도 기본은 움직이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원화 보험료를 정확히 측정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돼. 그래서 요거 조회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열어드렸어요. 10년 동안 매트라이프에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가 자동이체 됐는가 조회가 돼요. 물어보시면 알려도 드려. 그래서 알려드리면 7,200만 원 내신 분이고 달러가 65,000달러가 쌓여 있어요. 기납입 보험료로 이렇게 조회가 되면 나누기 한 번은 하셔야 돼. 고객이 나누기를 한 번 하시면 7,245만 원 나누기 65,800달러 나누기를 하시면 뭐 평균 1,120원, 1,150원 나올 거예요. 평균 10년 동안 얼마에 냈는지 나오고 깨는 날 환율은 그냥 그 깨는 날짜 혹은 그 다음 날짜 실제로 한 다음 날짜에 기준으로 해서 해약이 돼요. 환율은 써 있잖아요. 뉴스만 봐도 나오시잖아요. 매트에서 공시도 해주고 있고 그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썼느냐 1,100원에 열심히 내셨다라고 가정했고 깨는 날 1,320원, 220원 올랐으니까 200원, 20% 올랐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고객이 97%를 빨간색 네모칸 매트라이프에서 빨간색 네모칸에 97%가 나오고 환전을 고객이 알아서 함으로 인해서 20%가 추가로 붙은 거예요. 이렇게 계산이 돼요. 97% 매트에서 줬고 고객이 20% 만듦 수익률이니까 이거 곱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설명을 하러 가서 고객한테 곱하기 하세요라고 하면 사인을 안 해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더해볼게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냥 97 더하기 20 117 이렇게 설명을 해요. 117보다 약간 낮아요. 실제로 곱하기를 하면 좀 떨어지게 나오거든요. 더하기보다. 자 그래서 97이라 써있지만 환율이 이렇게 움직여주면 20%가 추가돼서 고객은 117%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500원 올랐다. 50% 오른 날이다. 10년차 되던 그날 깨서 500원 붙었으면 97%에다가 50%를 의미적으로 더하기를 해서 실제로는 137%쯤 돼요. 139%쯤. 더하기를 하면 147이잖아요. 그죠? 147보다는 좀 낮지만 꽤 많은 금액, 여기 써있는 것보다 많이 고객이 가져가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환율이 못 올랐어. 1,100원이다. 혹은 그 밑에일 수도 있죠. 900원, 800원 떨어져 버리면 환전을 하면 안 돼요. 마이너스를 확정 짓는 거잖아요. 97%가 고객한테 드렸는데 매트에선 고객이 환전 때문에 마이너스 10%가 났어. 마이너스 20%가 났어 하면 실제 환급률이 87%, 77% 막 까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거나 그대로 오면 굳이 우리나라 돈으로 받지 말고 달러로 찾아서 쓰세요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달러로. 왜? 달러 보험을 했던 결정적인 첫 번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 돈 1억이랑 10만 달러랑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어느 쪽이 잘 유지되느냐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이 계약을, 이 상품을 파는 근본적인 원인이야. 1억이라는 현금은 가치가 뚝뚝뚝뚝뚝뚝 떨어져. 우리나라가 빨리 발전을 하면 할수록. 근데 10만 달러는 이미 선진국이기 때문에 1억이 빠지는 속도보다는 확실히 느려요. 그 가치가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를 가지고 가는 거라 이렇게
환이익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달러로 가치를 유지해가면서 쓰시거나 필요하면 꺼내서 쓰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재미가 없어. 아 그런가 보다 해. 근데 자 이제 5년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자 5년 되면 비과세가 돼요? 비과세 안 되죠. 5년이면 비과세가 안 돼요. 계약한 지 5년 됐어요. 32,000달러고요. 쭉 왔더니 86% 써 있어요. 매트라이프에서 86%를 드리면 비과세예요? 아니죠. 근데 비과세가 아니지만 세금을 떼야 되지만 원금이 안 돼 있으니 세금을 뗄 수가 없죠. 그냥 드려요. 86%로 드리겠죠. 자, 근데 되게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져요. 1,100원을 열심히 냈는데 5년차 돼서 200원 오른 1,300원을 깼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86%가 나가는데 환율로 20%가 났어요. 그럼 몇 프로예요? 106이죠. 원금이 넘어갔네요. 그럼 세금을 떼야겠죠. 어디서 뗄까요? 매트에서 줄 땐 못 뗀다 했잖아요. 환으로 수익이 난 거잖아요. 그죠? 환으로 난 수익은 세금이 있다 없다? 없죠. 하루 만에 2배가 돼도 환으로 이익이 나면 그건 세금을 뗄 수 없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5년 차에 혹시라도 5년 안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자, 이거 뭐냐? 밑으로 유지를 해서 쭉 오래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1,300원이든 1,600원이든 언젠가 한 번은 튈 수도 있잖아 라는 가능성이 있잖아. 우리나라가 10년 주기로 한 번씩 터진다고 하는데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가다 보면 한 번은 또 오겠죠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해요. 힘들어 봤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번쯤 온다라고 했을 때 그게 5년 차에 와도 의미가 있고 10년 차, 20년 차에 와도 의미가 있더라야. 왜? 환으로 먹을 수 있으면 그건 세금이 없으니까. 세금의 대상이 아니니까 이게 포인트가 돼서 고객이 잘 유지하고 가시면 사망보장금으로서 의미가 있고 달러로 의미도 있지만 환전으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타이밍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 상품의 제일 큰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자, 무보증형. 보험료가 좀 떨어졌고 수당이 좀 올라갔어요. 자, 수당이 원래 매트 기준으로는 요거 기준으로 이제 설계를 해서 돈이 나갔었는데 요렇게 올려 붙여가지고 요 보증형 3% 최저 보증 있는 애랑 없는 애랑 수수료를 그래도 이만큼 차이 나던 거 이렇게 좀 줄여놨다. 뭐 이런 의미예요. 5%가 얼마인데 10%가 얼마인데 이거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도 좀 애매해요. 저도 계산할 때마다 틀려져가지고. 엑셀 돌려야 돼 결국은. 근데 어쨌든 원래 나던 차이보단 반으로 줄었다라는 거 차이가.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보증형을 하시는 분들은 명확해요. 3% 최저 보증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무보증형 하는 사람들은 명확해요. 추가 납입을 뒤에 가서도 열심히 해보겠다 이거예요. 뒤에 가서 납기가 끝난 다음에도 넣었다 뺐다를 자유롭게 하고 싶으면 무보증형을 해야 돼요. 왜? 얘는 3% 보증이 있는 대신 납입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넣을 수가 없어요. 추가 납입도 안 돼. 중도 인출해 놓은 것도 못 채워 넣어. 그냥 돈을 넣지 못하게 막혀버려요. 납기가 끝나면. 보증형은. 이건 진짜 생짜로 3% 최저 보증 때문에 하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로 오시는 분들은 변경해서 무보증형으로 오면 보험료를 좀 더 싸게 가입도 할 수 있고 추가 납입도 뒤에서 충분히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5년 납 해놨어도 뒤에 추가 납입을 계속 뒤에서 굴릴 수 있게끔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커지는 건들이 있어요. 의사들. 월납이 500이야. 근데 5년 납만 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10년 납도 안 해. 500씩 낼 자신이 없거든. 병원에 10년 한다는 건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싫으니까 5년 납만 그렇게 고집을 해요. 의사들 얘기해보면 월납이 좀 커지는 것보다 납기가 길어지는 걸 그렇게 싫어요. 대표님들보다 더해요. 그런 사람들이 요거를 해요. 5년 납, 7년 납.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는데 자, 설계를 하실 때 환산율이라는 게 조금 있으니까 매트 거 하시려면 요 10년으로 딱 잘라서 하시면 43% 보증형, 40% 무보증형 이렇게 수당을 받게 되는데 10년으로 자르지는 마시고 이왕 하실 거면 세납이라도 써서 10년은 넘게 내게끔 설계를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세납을 써서. 자, 단적인 예를 들면 고객이 44세예요. 10년 납을 하면 54세까지 돈을 내게 되죠. 근데 55세 납을 하면 11년간 내게 되겠죠. 뭐 10년 8개월 뭐 이런 정도 되겠지. 나이가 있으니까 생일까지만 내잖아요. 그렇게 하면 요게 아니라 요렇게 들어온다는 뜻이 돼요. 고객이 느낄 때는 54세나 55세나 별개
없으니까 위로 올려붙여서 하시라는 뜻이고, 세납을 쓰기가 애매한 나이들 있죠. 젊은 사람들은 세납을 쓰기엔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러면 15년 납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년 납은 10년 납 하셔도 수당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15년 납 대비 그래도 눈에 띄게 좀 비교는 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이제 변액이에요. 변액. 변액에 펀드가 하나 투자했습니다 라는 말씀 드렸죠. 변액을 많이 해보셨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다녀보시면 고객들이 변액을 아직도 많이 갖고 있어요. 왜? 답이 안 나오는 변액이 많거든. 7년이 됐는데도 원금 안 되는 애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9년 돼도 원금 안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이번에 뭐가 나왔냐, 달러 단기 채권형이라 해서 메트라이프의 변액보험 저축성으로 굴릴 수 있는 것들에는 다 이 펀드가 새로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펀드의 특징, 달러로 일단 돈이 들어가면 바뀌어요. 달러로 돈이 바뀌어서 들어가고, 단기 채권형이면 알고 계신 그 MMF, CMA 뭐 이런 거예요. 이자 거의 없어요. 부처는 주는데. 그럼 뭐냐? 달러를 보유하는 정도의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펀드를 왜 만들었냐? 보니까 환율, 코스피가 이렇게 움직일 때 달러가 반대로 움직이더라 라는 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우리가 변액을 하면 주식하고 채권만 맨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미국 주식을 하나, 한국 주식을 하나, 아시아 주식을 하나 타이밍의 문제만 있을 뿐 사실 오를 때 올라가고 떨어질 때 떨어지고 뭐 그래요. 폭만 차이가 좀 있고. 채권형이라고 잘 보호가 되지도 않아, 수익이. 자, 그래서 제가 영업 때 쓰던 장표를 하나 가지고 다니는데, 자, 서브프라임 때까지만 잘라가지고 제가 영업 때 많이 쓰던 거예요. 2010년도에 제가 변액 제일 많이 팔을 때여서 보시면 IMF 때 이렇게 바닥이었고, 버블, 뭐 카드 파동, 서브프라임 때 이렇게 깨지고 뒤에 다시 가서 2400 지금 다시 찍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자, 변액을 처음 만났거나 혹은 처음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판매를 하러 가라고 말씀을 드릴 때, 혹은 누군가 고객한테 변액을 이렇게 아직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에서, 구글에서, 유튜브에서 많이 까죠. 뭘로? 이걸로 제일 많이 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올라갈 땐 주식 하시고요. 떨어질 땐 채권으로 좀 방어를 하시고, 올라갈 때 다시 주식으로 바꿔주고요. 방어하시고, 올라갈 때 이렇게 가면 주가가 이렇게 가더라도 훨씬 많이 먹어요. 내가 관리해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팔고요. 네이버나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관리가 안 돼요. 사람을 못 믿어요. 그만두는 놈이 부지기수고, 관리를 하려고 해도 이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거든. 꺾이는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 채권형을 하면 채권형이 이렇게 살살살 올라갈 줄 알고 배웠는데 안 그래요. 주식이 마이너스 16% 나면 채권이 마이너스 한 3%는 나요. 마이너스가. 안 올라가고. 보호는 받을 수 있을지언정 마이너스가 나긴 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채권이랑 주식이 방향이 그래도 비슷하게 가지 완전히 반대거나 보호를 받는 정도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베타가 이게 그 민감성이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달러를 이렇게 섞어봤어요. 제가 달러 펀드를 가지고 굴려봤더니, 자, 주가가 이렇게 뚝 떨어지고 있을 땐 달러가 이렇게 오르다는 거야. 그죠? 올라갈 땐 오히려 환율이 떨어지고. 자, 그럼 어떤 상황을 가지고 갈 거냐? 이제는 변액으로 펀드를 만나셨어요. 자, 그러면 국내 주식형의 달러 채권을 같이 가지고 가시는, 같이. 비율은 주식의 60%, 달러 단기 채권의 40%, 70%에 30%, 5대5 하셔도 괜찮아요. 같이 가지고 가세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냐면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언제 리뷰를 가도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일 거예요.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일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같이 가져가라고 하느냐? 요걸 비율적으로 주식과 달러를 같이 가져가면 이렇게 반대로 갈 건데, 요걸 자동 재배분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매트에. 뭐냐? 이렇게 5대5로 시작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나 보니 주식은 수익이 났고 달러는 수익이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게
6개월 동안 돈을 넣어서 원금이 100만 원, 100만 원인데 수익이 나서 얘는 120이 됐고 얘는 수익을 못 내서 80으로 빠졌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요 20만 원을 빼서 여기다가 넣어줘요. 다시 5대 5로 맞춰주는 거예요. 5대 5로. 그러면 무조건 올라있는 애가 떨어진 애를 사는 효과를 가지고 가겠죠. 달러 채권하고 주식을 같이 가져가면 올라가 있는 애를 꺼내서 떨어진 애를 계속 사주는 거예요. 6개월에 한 번씩 자동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바꿔서 방어를 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마다 하나씩 계속 사서 모으고 떨어지는 것만 계속 사서 모으는 효과를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하려고 했던 거를 얘가 해주게 된다는 거지. 포인트를 잡지 말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6개월에 한 번, 자, 3개월, 2개월 만에 한꺼번에 팍 이렇게 막 벌어졌어요.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원금이 될 수도 있겠지. 원래대로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도 차이가 어느 정도는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6개월이라고 날짜를 제가 딱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38년짜리, 42년짜리 우리 머니라는 책도 있고요. 그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쓴 원칙이라는 프린시플이라는 책도 있고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관련된 책들이 요새 좀 많이 나왔어요. 한 2, 3년째. 거기에 공통적으로 한 궤로 딱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흥국 주식 60%에 달러 자산 40% 정도를 섞어가지고 6개월 자산 재배분을 꼭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어떤 것도 못 이긴대. 섞어놓은 거를. 세월이 지나 보니까. 운영을 잘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바꿔다니면서 헤지펀드처럼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면 포트폴리오로 나눠놓고 자동 재배분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매트의 변액을 새로 만났어. 기고객이 신 거지, 매트라이프에. 이미 기고객이어서 매트 걸 가지고 있어. 근데 펀드 관리 거의 대부분 안 돼요. 만나보시면 성장 주식형 100% 때려져 있는 거 아직도 많고요. 미국 주식형 들어가 있는 것들은 뭐 작년, 재작년에 계속 추천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 만나셨을 때 이 얘기를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놔야 이 관리자한테 고객이 기대지 않아요. 관리를 너무 많이 안 해도 어느 정도는 방어적으로 수익이 나면서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실제로 그 고객을 리뷰를 6개월, 1년 있다가 한번 가보세요. 그 상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시라는 거지.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린 건 달러, 헬스케어, 요 변액, 펀드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딱 꿰볼게요. 매트라이프에 있는 기고객을 다시 만나셔라 라고 돼요. 혹은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기고객을 한 번쯤 더 터치해보세요 라는 게 돼요. 이유는 헬스케어 서비스 다른 회사엔 없죠. 다른 회사 상품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매트라이프 거 헬스케어 하시라고 하나 던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변액이 다른 회사 거 가지고 있어요. 수익이 안 났어. 거기는 달러 펀드가 없으니까 수익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요. 갈아타시죠.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매트 거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헬스케어가 일부 합산이 적용이 되는데 당신은 헬스케어가 안 되고 있다고 하니 내가 일부 채워드릴게요. 혹은 헬스케어 신청서라도 내가 접수해드릴게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조건이 4월 1일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고객들 모르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니까 매트의 기고객이든 본인께서 가지고 계시는 기고객이든 어쨌든 기고객 터치를 하나라도 해서 옛날 계약들을 한 번쯤 더 떠들러 볼 수 있게끔 매트가 4월부터는 전략적으로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세일즈를 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매트라이프 김지훈 부지점장이었고요. 그 헬스케어 서비스는 합산 적용 때문에 많이 눌러보실 이유가 좀 있어요. 그게 전속에서 계약을 했던 거, 다른 GA에서 계약했던 거, 내가 계약을 받지 않았던 상품들도 합산으로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조회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 등록을 해놓으면 뽑아볼 수 있더라 이렇게 보셔서 한 번쯤 더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립니다. 네, 오늘 야유회도 잘 갔다 오시고요. 네, 언제든 또 전화 주시면 답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부지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